지난해 5월 초순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밭에 나갔습니다. 심어놓은 고추, 감자, 대파 같은 것을 살피러 말입니다. 대파는 한쪽 편에 심어놓았는데요. 그동안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파 일부가 노랗게 시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물이 부족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듬뿍 줬죠. 그런데 다음날 잎이 노랗게 변해가고 밑둥이 축 늘어진 게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뿌리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포기를 뽑아봤습니다. 보이시나요? 흙 속에서 희끄무레한 구더기들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추측한 대로입니다. 고자리파리가 일찍 이 팥뿌리 근처에서 알을 낳고 이제야 부화한 것입니다. 이곳 주변은 파밭이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했었지만 대처는 못했던 것입니다. 고자리파리 말 그대로 작고 평범한 파리처럼 생긴 벌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낳은 알에서 깨어난 구더기, 이게 뿌리를 파먹으면서 대파를 서서히 죽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봄은 일찍 따뜻했었고 파가 잘 크라고 퇴비를 넣고 밭을 만들었는데 그 퇴비는 미완숙 퇴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는 퇴비였던 겁니다. 파리가 썩은 냄새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은 아시죠? 바로 그게 독이 된 겁니다. 습한 흙, 따뜻한 기온, 미숙한 유기물,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고자리파리에겐 아마 천국이었을 겁니다. 멀쩡해 보이던 대파가 누렇게 되기 시작하더니 며칠 사이에 수십 포기가 죽어나갔습니다. 파를 뽑아보면 구더기가 몇 마리씩이나 팥뿌리 근처에 달려 있었습니다. 구더기가 달라붙은 뿌리는 흐물흐물, 어떤 것은 공격적이라 잘 뽑혀졌지만 어떤 것은 이미 초토화 상태라 뿌리가 딸려오지도 않고 팥뿌리가 잘려버립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된 것도 심상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주말농장 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풀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누렇게 변해갑니다. 여기를 보시면 반은 괜찮은데 이쪽은 거의 누렇습니다. 뽑아보면 영락없이 구더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모든 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파가 이렇게 동시다발로 주말농장 전체에 발생한 이유는 며칠 전부터 일시에 알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심은 파는 겉으로 보기에는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잎이 약간 시든 파를 뽑아봤더니 상태가 예상외로 심각합니다. 역시 구더기가 몇 마리씩 팥뿌리에 붙어 있습니다. 파잎이 생생해 보이는 다른 것도 하나 더 뽑아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더기가 팥뿌리에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파가 며칠 전까지 아주 싱싱하게 자라기에 올해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팥뿌리에서 구더기가 일부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미 다른 파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분명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자리파리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파는 겨울을 빼고는 봄, 여름, 가을 아무 때나 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를 심을 경우에는 파종이나 정식 전에 꼭 토양 살충제를 처리하면 유충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는 꼭 잘 썩은 퇴비만 사용합니다. 미완숙 퇴비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파리들을 끌어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름이 되라고 파가 자라는 위에다 퇴비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파 심은 곳엔 절대로 퇴비를 비롯해서 잡초조차도 올려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고자리파리를 불러들입니다. 둘째, 약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농약사에 갔더니 저에게 물어봅니다. 파를 파실 거냐 아니면 집에서 먹을 거냐 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는 팔 거면 훨씬 강력한 살충제를 준다는 것이죠. 파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살충제를 정기적으로 살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약은 아주 독한 편이라 자주 사용하면 수확할 때 살충제 성분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말 농장에서는 이런 농약제는 좀 자제하시고 또 수확 시기가 가까워졌을 땐 약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확산됐다면 토양 살충제를 팥뿌리 위에 직접 뿌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해보니 효과가 아주 확실합니다. 5월 16일 파밭 전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서 팥뿌리 위에 토양 살충제를 한 꼬집씩 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잘 스며들도록 꼬챙이로 쿡쿡 쑤셨습니다. 하루가 지나 나가보았더니 땅속 팥뿌리에 달라붙어 있어야 할 구더기가
땅 위 팥뿌리 위에 보입니다. 토양 살충제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 안쪽에서 땅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어떤 것은 살아있고 어떤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땅 속에서 갉아먹는 구더기는 하얀데요. 땅 위로 올라온 구더기는 색이 점점 검게 변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팥뿌리 한 곳만이 아니고 심어놓은 팥뿌리마다 위로 올라와서 죽었습니다. 효과가 확실한 것이죠. 그냥 놔두었다면 얘네들이 팔을 모두 아작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너무 남용하면 토양 오염이 문제가 되겠죠. 적당히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팥밭 규모가 크다면 이런 방법으로는 힘이 들어서 안 되겠지만 주말 농장 정도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밖에 어분, 당밀 같은 것으로 만든 유인제나 끈끈이 트랩을 팥밭에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넓은 하늘 아래 파리를 다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고자리 파리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고자리 파리는 작고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방치하면 피해가 아주 큽니다. 미리미리 토양을 관리하고 예방과 모니터링을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해충이니 아무쪼록 잘 대처하셔서 피해가 없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